안녕하세요. 현수의 재테크입니다. 오늘은 해외 선물을 이용해서 나스닥에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보통 해외 선물이라고 하면 살벌한 이미지가 떠오릅니다. 도박, 패가망신, 초고위험 투자 등등 부정적인 이미지죠. 최근에는 오징어 게임이라는 넷플릭스 드라마를 통해서 또 새로운 이미지도 하나 얻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우선 선물이 뭔지 알아봐야겠죠. 간단하게 설명하면 선물은 미래의 물건을 현재의 가격으로 미리 사고 파는 약속입니다. 원래 선물은 농산물 거래 같은 데서 먼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배추가 한 포기에 1,000원인데 내년에는 배추값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면 내년 배추를 미리 예약 구매해두면 좋겠죠. 배추를 파는 농부 입장에서도 가격만 맞으면 미리 배추 판매 계약을 해놓는 게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내년에 배추 가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안정적으로 판매처를 확보해 두는 것도 좋은 일이니까요. 현재는 농산물이나 금속, 원유 같은 실물 자산 외에도 주가지수 선물이 활발하게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가지수 선물을 이해하기 쉽게 아파트 거래와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산다고 해봅시다. 오늘 계약을 하고 계약금으로 10%인 1억을 집주인에게 주었습니다. 잔금일은 3개월 뒤입니다. 여기서 오늘 계약한 것이 선물 거래와 같습니다. 오늘은 계약을 했지만 3개월 뒤에는 잔금을 치르고 내 아파트인 것과 같죠. 물론 여기서 계약 파기는 없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계약한 지 한 달 만에 아파트 시세가 1억이 올라서 11억이 됐습니다. 나는 1억만 투자해서 1억을 번 거죠. 아파트 전체의 가격은 10%가 오른 거지만 내 투자금 대비로는 100%가 올라서 큰 레버리지 효과를 가집니다. 하지만 반대로 아파트 시세가 10% 하락해서 9억이 된다면 내 계약금 1억은 이미 손해를 봐서 없어집니다. 수익률로 치면 마이너스 100%인 거죠. 이 표를 보면 구조가 완전히 같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있다면 아파트는 잔금일에 잔금을 내고 입주를 합니다. 실물 인도 거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물에서는 만기가 되면 차액 결제하고 청산이 되지만 대신 롤오버라는 과정을 통해서 만기를 다음으로 미루고 계약을 연장해 나갈 수 있습니다. 계약금만 내고 잔금은 안 내는 거죠. 여기서 선물의 레버리지 효과가 나옵니다. 해외 선물 장기 투자하는 방법은 지수 선물을 계속 롤오버해 가면서 장기 보유하는 전략입니다. ETF 적립식 투자와 똑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마이크로 나스닥 100 선물을 같이 한번 살펴보죠. 202512라고 써 있는 것은 2025년 12월에 만기되는 상품이라는 겁니다. 만기일은 12월 19일이고 매매 정지는 하루 전인 12월 18일이니까 그때까지는 청산해야 되는 상품입니다. 25,694.25가 현재 지수이고 틱 사이즈는 0.25, 틱 가치는 0.5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0.25씩 움직이고 움직일 때마다 0.5달러의 변동이 생긴다고 보면 됩니다. 지수가 1 움직이면 2달러 가격이 변하는 거죠. 결국 이 선물 한 계약의 가치는 25694.25 곱하기 2를 해서 51,388.5달러가 됩니다. 단순하게 보면 QQQ는 한 주에 624.71달러인데 마이크로 나스닥은 한 주에 51,388.5달러인 ETF라고 봐도 크게 틀리지는 않는 거죠. 대신 QQQ는 한 주 사려면 624.71달러를 전부 내야 하고 마이크로 나스닥은 증거금, 여기서는 3,679.5달러만 내면 됩니다. 만기 근처가 되면 12월 만기 선물을 팔고 그러니까 청산하고 다음 월물인 3월 만기 선물을 같은 숫자로 사면 됩니다. 이런 걸 롤오버라고 합니다. 만약 내가 3배 레버리지로 나스닥에 투자하고 싶다면 51,388.5의 3분의 1인 17,129.5달러를 증거금으로 넣고 한 계약을 사면 됩니다. 나는 17,129.5달러를 가지고 51,388.5달러만큼을 투자했으니까 3배 레버리지를 쓴 거죠. 5배 레버리지를 쓰고 싶다면 1277.7달러만 넣고 투자하면 5배 레버리지를 쓰는 것과 같습니다. 해외 선물은 위험하다. 이 말은 사실 정확하지 않은 게 높은 레버리지가 위험한 거고 선물 자체는 위험할 게 없습니다. 보통은 증거금만 맞춰서 넣어놓고 최대 레버리지로 사고 팔고 하면서 단타를 하기 때문에 위험한 거죠.
높은 레버리지로 롱숏을 오가면서 단타를 치는 것은 도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대부분 파산이죠. 괜히 오징어 게임 가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는 해외 선물 장기 투자의 장점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가장 큰 장점은 레버리지를 저렴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장점입니다. TQ와 비교해보면 TQ의 경우 일일 수익률의 배수를 추정하기 때문에 지수가 등락을 반복하면 변동성 끌림으로 횡보장에서 원금이 녹아내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선물은 진입가와 청산가로 수익과 손실이 정해지기 때문에 변동성 끌림 효과가 없습니다. 또한 TQ는 운용 보수가 비쌉니다. 게다가 수합 계약을 체결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수합 이자도 내야 합니다. 수합 이자는 기준금리에 일정 가상금리가 붙어있는 형태고 TQQQ는 3배 레버리지라서 2번 내야 하니까 더 비싸죠. 장기 보유에 불리한 형태입니다. 거래 수수료의 경우에도 해외 주식은 0.07%가 일반적입니다. 최근에는 메리츠 증권같이 수수료 무료로 해주는 곳이 있긴 하지만 일시적인 거죠. 5만 달러를 0.07% 수수료로 거래하면 수수료는 35달러를 내야 합니다. 왕복으로 계산하면 70달러죠. 해외 선물의 경우 이벤트를 자주 해서 1계약당 0.5달러, 마이크로 지수 선물 기준으로는 1계약당 0.5달러 정도의 거래 수수료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1년에 롤오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총 8번 거래를 해야 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결국 1년에 들어가는 비용은 4달러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세금입니다. 해외 선물은 파생 상품으로 분류되어서 250만 원을 공제하고 11%의 세금만 냅니다. 미국 주식은 250만 원을 공제하고 22% 세금을 내야 하는 것에 비하면 세금 면에서 큰 혜택이 있는 거죠. 장점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단점을 봐야겠죠. 아까 TQ와 비교했을 때 음의 복리가 없는 것은 장점이지만 양의 복리도 없습니다. 쭉쭉 올라가는 상승장에서는 TQ는 지수의 3배 이상 수익이 나는데 해외 선물에서는 복리 효과가 없으니까 단점이 됩니다. 복리 효과를 누리려면 계약수를 직접 늘려야 하죠. 하지만 하락할 때 음의 복리도 없으니까 이건 단점이라기보다도 그냥 상품의 특성으로 보는 게 좋습니다. 이런 복리 효과가 없기 때문에 변동성 끌림 효과가 생기지 않는 거죠. 두 번째로는 롤오버 비용이 듭니다. 롤오버는 가까운 만기의 상품을 청산하고 다음 만기의 상품을 다시 사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월 달이 되어서 12월 만기 상품을 청산해서 팔아 없애고 그 다음 3월 만기 상품 또는 6월 만기 상품을 다시 사는 겁니다. 선물의 이론가를 계산할 때는 현물 가격에 금리 비용을 더하고 배당을 뺀 값으로 형성됩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기준금리 정도의 비용 또는 배당을 계산하면 기준금리보다 약간 적은 정도의 비용이 든다고 보면 됩니다. TQ는 기준금리에 가상금리를 더한 수합이자를 2번 내고 거기다가 운용보수를 추가로 더 내야 하는데 거기에 비하면 저렴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비용이 들긴 듭니다. 앞서 말했던 두 가지는 단점이라고 보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일종의 상품 특성이죠. 하지만 마지막 단점이 매우 중요합니다. 바로 청산 위험입니다. TQ는 하루에 33%까지 하락하지 않으면 청산 위험이 없습니다. 그러나 해외 선물은 내가 보유하고 있는 기간 동안 증거금 이하로 손실을 보게 되면 청산됩니다. 중요한 부분이니까 예를 들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2만이라고 가정하고 유지 증거금은 3,000달러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마이크로 나스닥 한 계약을 사면 4만 달러짜리 QQQ를 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거금으로 3,000달러만 넣어도 되지만 넉넉하게 5,000달러를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레버리지로 치면 8배 레버리지가 되는 거죠. 나스닥 지수가 1 오를 때마다 2달러를 벌고 1 내릴 때마다 2달러를 잃습니다. 그런데 어제 나스닥이 2% 하락하고 오늘 또 4%가 하락합니다. 지수로 따지면 1200포인트가 빠진 상황을 가정해 보겠습니다. 지수가 1포인트 빠질 때마다 내 손실은 2달러니까 전체적인 내 손실은 마이너스 2,400달러입니다. 내가 가진 증거금 5,000달러에서 마이너스 2,400달러가 되어서 내 증거금은 2,600달러가 됩니다. 이제 증권사에서 전화가 옵니다. 유지 증거금 3,000달러 밑으로 내려가면 청산되기 때문에 증거금을 더 채워 넣으라는 거죠. 이게 바로 마진콜입니다. 마진을 더 채워 넣으라는 전화인 거죠. 증거금을 채워 넣지 못하거나
증권사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손실을 보면 증권사에서 강제로 내 포지션을 청산하고 차액을 정산해 줍니다. TQ는 일일 정산이니까 나스닥이 2%, 오늘 4% 하락한다면 어제 TQ는 6%, 오늘 12% 하락하고 끝입니다. 손해는 보지만 소위 존버가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선물은 존버가 불가능합니다. 만기가 있고 증거금이 있기 때문이죠. 만기가 되면 내 포지션이 손해든 이익이든 정리해야 합니다. 증거금이 부족하면 청산되거나 추가로 증거금을 넣어야 합니다. 또 이 존버가 안 되는 특징 때문에 세금 문제도 발생합니다. 주식의 경우에는 양도세의 발생 시기를 내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수익이 좀 났으니까 250만 원까지만 차익 실현해서 절세를 한다거나 마이너스인 종목을 존버해서 끌고 갈 수도 있고 수익난 종목과 상계해서 절세를 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선물은 만기가 있기 때문에 내 손익과 관계없이 시간이 되면 청산해야 합니다. 그리고 1년간의 수익과 손실을 합쳐서 세금을 내는 거죠. 높아심에 말씀드리지만 해외 선물로 투자하라는 권유는 절대 아닙니다. 다만 해외 선물이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이해하고 레버리지를 쓰고 싶은 투자자라면 어떤 부분에서는 TQ보다 더 나은 선택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이야기하려고 한번 해봤습니다. 다만 실제로 투자해보시면 알겠지만 청산의 공포가 상당합니다. 레버리지를 높게 쓰지 않아도 증시가 크게 하락하면 마음이 불안하죠. 실제 투자를 하게 된다면 소액으로 먼저 시작해보거나 모의 투자를 통해서 익숙해진 후에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여러분의 성공적인 투자를 기원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